是空的呀，车子停了都几个月了，都是。今年开始一直在这里动都不动。 중국은 지금 양회 중 하나인 전국인민대표대회 기간입니다. 올해의 양회는 시진핑이 장기 집권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금융부문과 국가안보에 중점을 두고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면서 코로나 이전에 활발했던 경제활동을 되살리는 데 주력하려는 듯 보이지만 서민층이 무너지면서 사실상 발전은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황당한 대책을 내놓아 전문가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중국 당국은 5.5%의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했으나 3.0%에 그쳤습니다. 이는 문화 대혁명의 마지막 해인 1976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로 2020년엔 2.2%를 기록했었는데요. 올해 퇴임하는 리커창 총리는 마지막 업무 보고에서 올해 5% 안팎의 경제 성장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천안문 사태의 여파가 있었던 1991년 이래 가장 낮은 목표치인데요. 지난해 기저효과와 올해 일상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올해는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연설을 마친 리커창 총리와 국무원 직원들과의 고별 인사 자리, 이때 나온 그의 발언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리커창은 800여 명의 직원이 서 있는 가운데 사람이 하는 일은 하늘이 보고 있다며 인사를 전했는데요. 人们常说人在干天在看看来是苍天有眼啊 그 외에도 같이 일해준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등 부하 직원들의 환대를 받으며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리 총리가 말하는 하늘은 누구인가에 초점이 쏠렸는데요. 누리꾼들은 고별 인사 중 해당 발언은 부정적인 맥락에서 하늘이 시 주석을 지켜보고 있음을 강조하는 의미로 리 총리가 재임 기간 동안 시 주석에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은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심장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중국 SNS상에서 리커창 관련 영상은 연설 직후 전부 검열되고 있으며 리커창 다음으로 국무총리직을 맡게 될 인물로는 시 주석의 신복인 리창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입니다. 현재 이를 두고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오히려 다행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리커창은 베이징 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으로 시진핑에게 온갖 쓴소리를 하며 잡음은 많았지만 지난 10년간 중국의 엄청난 성장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 이번에 임명될 리창은 저장성 농경대 출신으로 엘리트인 리커창과 비교되고 있으며 능력은 없지만 시진핑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총리 자리에 앉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이미 수개월 전 내부에서 확정된 것으로 보이며 리창의 무능함은 이미 서민들에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상해안 네티즌의 출근길, 화물 트럭이 끝도 없이 놓여 있습니다. 해양교통관제사로 일하고 있는 그는 일단 출근은 하고 있지만 항구에 오고 가는 화물이 없고 일이 없다며 자신의 신세를 토로하는데요. 空的集装箱车子，把这里当集装停车场了，看到吧？哎，我们老是劝别人不要搬起石头砸自己的脚，我们真好，叫人家嘛不要悬崖勒马。这下我们自己这下外贸啊，什么东西啊，东西出不去了，我们太好了，我们好像把自己的脚给砸掉了。 是不是啊？这些都是空的呀，车子停了都几个月了，都是。今年开始一直在这里动都不动，车要停下去，车子都要停坏了，不知道什么时候才能把这个车子发动起来。这里嘛，在经营着爱国，把经营的钱搞了，最后还是去润了美国。실제로 통신왕에 따르면 올해 1, 2월 중국이 방역 빗장을 풀고 재개방했지만 수입은 10.2%, 수출은 6.8%가 줄었다고 합니다. 특히 첨단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 수입은 27% 가까이 급락했으며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와 지난해 10월 발효된 미국의 수출 규제의 영향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 1월엔 일본과 네덜란드까지 반도체 생산 장비 수출 통제에 동참하기로 했죠.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지난해 25%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더해 반도체 굴기를 일으키겠다며 시작된 우한 웅신 반도체를 비롯한 1280억 위안 한화로
약 20조 원 규모의 대형 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중단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태로 인해 공업정보화 부장 샤오야칭 등 책임자들이 줄줄이 문책을 당하기도 했죠. 중국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번 양회에서 당 중앙의 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는데요. 시진핑이 강조했던 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서 아무도 중국과 협업하려 하질 않으니 직접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성급한 투자로 인한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기술 자립을 위해 약 1조 위안 한화로 약 190조 원을 투자해 사면 초과의 상황을 탈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중국 관시가 후진적인 기업 문화 취급을 받으며 고학력의 인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건데요. 중국에서 관시는 그야말로 모든 것입니다. 시진핑의 비서에 불과했던 리창희 국무총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죠. 중국의 계면신문은 중국에서 다시 불고 있는 해외 유학 열풍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몇몇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한 청년은 2018년 미국 공립대를 졸업한 뒤 중국에서 재무분석가로 일하며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관료주의적 기업 문화와 야근 높은 업무 강도를 이유로 다시 유학길에 올랐으며 유학 컨설팅 업체 허우런 유학의 CEO는 인터뷰를 통해 현지 취업이 유리한 이공계 학과의 선호도가 급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글래스고 대학에 고 공부 중인 한 중국인 여학생은 BBC 인터뷰를 통해 중국 대학과 비교해 개인의 의견을 좀 더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고 공장에서 조립되는 제품 같은 인간이 되고 싶지 않다고 보도하며 중국을 탈출하려는 인재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들은 중국인들의 전반적인 학업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같이 많은 배움으로 중국의 실상을 알고 벗어나려는 이들이 늘어나자 이번 양회에서는 똑똑한 이들을 없애면 된다는 기가 막힌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중국 봉황망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양회에서 교육 분야를 토론하는 과정 중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안건에 올랐고 중국 수능 가오카오를 개편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중국인민정치협상회 위원이자 상하이 교육부장인 천웨이지는 국립고등학교 영어과목 개혁 촉진 제안서를 냈고 외국어 영어는 대학 입시에서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며 도시와 농촌 지역의 격차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므로 영어 과목은 대학에서 선택 과목으로만 다루기로 한다. 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근거로 중국 학생들은 영어를 배우고 있지만 모두가 평등한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며 영어 학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속칭 귀머거리 영어, 멍청한 영어를 구사하고 있으며 대학 졸업 이후에 실제 업무에서 영어를 쓰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영포자가 많으니 수능 과목에서 영어를 없앤 후 고등학교까지 알파벳이나 기본 문법만 가르치고 필요한 이들만 대학에서 교양 과목으로 배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논리로 수학도 안건에 올라왔는데요. 졸업해도 사칙연산 이상은 쓰질 않는데 배워서 뭐하냐는 논란이 퍼지면서 수학도 가오카오 과정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선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을 예로 들며 인문 및 사회과학 전공자들에게 차별적인 수학 능력을 요구한다면서 고등학교 졸업에 부합한 성적만 되면 이공계열을 전공하는 이들만 대학에서 공부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교육부장의 발언은 뭔가 익숙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도시와 농촌의 교육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는 전체적으로 학생들을 바보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현재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실제로 영어를 접하지는 않지. 배울 필요가 없어. 나도 영어를 정말 싫어하지만 영어는 반드시 필요해. 영어가 서툴러서 입시마다 고생했지만 영어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중학교 시절로 돌아가면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할 거야. 대만 반응 외국어를 배우는 장점은 가공되지 않은 직접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지. 중국어를 맨날 틀려대니까 시주석께서 영어를 없애주는구나. 취소하는 건 나쁘지 않네. 아이들이 시진핑 사상과 중국어만 배우면 되잖아. 양회는 청년들을 이주 노동자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멋진 제안이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학교의 수업 내용 중에는 부모들의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어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너도 커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공포심을 심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양해에서 나온 이러한 교육개혁은 이러한 저학력자를 양산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죠. 해당 소식을 접한 세계 각국의 교육자들은 이건 사실상 아이들의 미래를 제한해버리는 정책이 아니냐며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양해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